나는 항상 가족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언니의 영원한 지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 필름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필름 속에 담긴 사진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배신의 증거였다. 가족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용서할 수 없는 비밀들. 나는 그날부터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그 필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하겠는가? 그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 지하실에서 그 카메라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가족 모두가 슬픔에 빠졌지만 나는 그 슬픔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바쁜 사업으로, 어머니는 이웃들의 위로로, 언니는 자신의 삶으로. 나는 유일한 손자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그 집을 정리하는 일도 나 혼자였다. 지하실은 먼지 쌓인 상자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검은 가죽 케이스에 든 라이카 카메라가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진작가였다고 들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에 카메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잊힌 유물이 된 듯. 나는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왔다. 무거운 금속 몸체가 손에 익숙지 않았다. 렌즈를 닦아보니 안쪽에 필름이 한 통 남아있었다. 35mm 필름, 오래된 코닥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은 거겠지. 호기심이 생겼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지만 나는 옛날 스타일의 아날로그가 좋았다. 그래서 동네 사진관으로 갔다. 김사진 스튜디오, 할아버지 시대부터 운영된 곳이었다. 주인 김 아저씨는 60대 후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나는 필름을 건네며 말했다. 할아버지 거예요. 현상 부탁드려요. 김 아저씨는 필름을 받아들고 카메라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이 선생님 거로군. 오래됐네.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선호였다. 아저씨는 필름을 어두운 실로 가져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이거. 현상은 했는데 사진들이 이상해. 나는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이상함이요? 할아버지가 찍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아저씨의 눈빛은 진지했다. 직접 봐. 하지만 조심해. 이 사진들은 그냥 사진이 아니야. 그는 봉투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첫 번째 사진은 평범했다. 할아버지의 작업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하지만 두 번째부터 이상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20대 후반쯤. 미소 짓는 입가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 하지만 배경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언니의 남편, 내 사돈이었다. 불가능했다. 언니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그 사진은 30년 전 거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나는 사진을 더 뒤적였다. 네 번째. 할아버지의 집마당.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내가 아니었다. 언니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5번째. 아버지의 사무실. 서랍 속의 편지 뭉치.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배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6번째. 가족 식사 자리. 모두 웃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고통스러웠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그 눈빛은 절망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 필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고발장이었다.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는 피로 물든 증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사진들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의 미소 뒤에 숨긴 눈물. 아버지의 엄격함이 사실은 죄책감이었을까? 언니의 지지가 가짜였다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왜 나한테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분노. 오랜 세월 참아온, 가족 앞에서 숨겨온 그 감정.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할아버지의 복수를 내가 대신할 테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평소처럼 차를 끓여주시며 웃으셨다. 아들, 무슨 일로? 나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 낯선 남자의 사진. 어머니의 미소가 굳었다. 이게 어디서? 할아버지 카메라에서요. 엄마, 이 남자 누구예요?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오랜 이야기야. 잊어버린 거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 남편이잖아요. 30년 전 사진에 왜 나와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건 실수야. 할아버지가 잘못 찍으신 거?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말. 그 눈빛은 김 아저씨의 것과 같았다. 창백하고 떨리는.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집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밀의 끝을 찾아야 한다. 가족의 뿌리가 썩었다면 나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을 확대해서. 할아버지는 프로 사진작가였다. 각 프레임은 의도적이었다. 7번째 사진. 어머니의 침실. 서랍장 위에 놓인 편지. 글씨는 사랑하는 오빠에게로 시작했다.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름은 민준. 언니 남편의 본명, 박민준.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와 언니 남편 사이에 불륜. 불가능했다. 언니는 그를 사랑했다. 결혼식에서 눈물 흘리며 맹세한 그 남자. 8번째 사진. 아버지의 차 안 팬들의 쥔 편지. 이번엔 아버지의 글씨.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걸 알아? 그만둬. 받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니, 그 여자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 사진 배경에 비친 거울에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젊은 여자, 언니와 비슷한 나이.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의 비밀이 얽힌 거미줄. 9번째.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뒤에 숨긴 메모. 이선호의 증언, 내 딸은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녀도 가해자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박민준의 과거. 그는 아버지의 회사 직원으로 들어왔다.
결혼 전 5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민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긴 게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옛 기사를 찾았다. 30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경쟁사에 팔았다. 그 배신자는 어머니의 연인 민준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다. 하지만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니, 그 슬픔이 할아버지를 죽인 원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밝았다. 동생, 요즘 어때?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의 사진.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너도 알았어. 엄마랑 오빠 사이에 던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고였다. 모른 척 했어? 오빠가 말했거든. 과거 실수라고. 가족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나는 소리쳤다. 용서. 그게 배신이야. 아빠 회사 망한 거 그 때문이잖아. 언니는 울었다. 할아버지가 알았대.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야?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자살. 가족의 비밀이 그를 압박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언니를 안아주며 속으로 분노가 끓었다. 이 가족은 썩었다. 모두가 공모자였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약하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할아버지가 느꼈던 고통처럼.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회사 사무실, 그는 여전한 권위자였다. 아들, 무슨 일? 나는 모든 사진을 테이블에 쏟아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 유품이요. 아빠, 왜 숨기셨어요? 엄마의 불륜, 민준과의 배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과거야. 용서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서. 할아버지가 죽은 거, 그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알게 될 줄 몰랐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알았고 용인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하지만 그 명예는 피로 물든 거짓이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진실을 밝힐게요.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게 첫 번째 복수였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데 며칠이 걸렸다. 나는 홀로 아파트에 틀어박혀 사진을 디지털화했다. 각 프레임을 스캔해 확대하고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할아버지는 날짜를 기록했다. 모든 게 30년 전 사건과 연결됐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려다 민준을 만났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어머니를 유혹했다. 하지만 그 뒤에 돈이 있었다. 민준은 정보를 팔아 회사를 배신했다. 어머니는 그걸 알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침묵했다. 언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오히려 민준을 보호했다. 가족의 연쇄 배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옛 동창, 법률 전문가였다. 이 증거로 소송 걸 수 있어? 회사 피해 배상.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후회를 원해요. 변호사는 웃었다. 그럼 심리적 복수. 위험에 나는 위험을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익명으로 기사 팁을 보냈다. 언론에 재벌가 가족의 30년 배신 스캔들. 사진 일부를 첨부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이씨그룹 내부 배신으로 파산 위기. 숨겨진 불륜 증거. 아버지의 회사가 다시 요동쳤다. 주가가 떨어지고 주주들이 항의했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짓이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진실이에요, 아빠. 할아버지가 원한 것.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복수냐? 가족을 파괴하는 게? 가족. 이미 파괴됐어요. 당신들이 한 짓으로 그는 무너졌다.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래서 봐줬어. 그 고백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사랑 때문에 배신을 용인한 아버지.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나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들. 왜? 엄마, 왜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모른 척 했어? 민준이랑의 사랑, 실수였어.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키다 할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용서해. 제발. 나는 뿌리쳤다. 용서. 그 감정, 할아버지가 느꼈을 텐데 나는 병실을 나서며 가슴이 저렸다. 복수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언니는 이혼을 준비했다. 민주는 도망쳤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해외로. 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다 망쳤어. 언니, 너도 알았잖아. 왜 보호했어? 그녀는 소리쳤다. 사랑했으니까. 오빠가 변했다는 걸 믿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스며들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주었다. 마지막 프레임, 할아버지의 자화상. 그의 눈에 담긴 절망.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복수는 진행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이번엔 내가 찍을 차례였다. 그들의 후회, 그 얼굴을. 뉴스 보도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됐다. 아버지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됐고 아버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언니는 이혼 소송 중 민준의 행방을 쫓느라 지쳤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멀리서. 내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그 불빛이 가족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꺼지는 듯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찾았다. 카메라 케이스 안에 숨겨진 작은 노트. 그의 글씨는 떨렸다. 오늘 딸의 비밀을 알았다. 민준이란 놈, 내 가족을 파괴한다. 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한다. 사진으로. 공개하면 가족이 끝장난다. 그래서 참는다. 이 고통이 나를 죽일 테지만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선택했다. 침묵을. 나를 위한, 아니 가족을 위한 희생. 하지만 그 희생은 헛수고였다.
비밀은 결국 터졌다. 나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그는 늙어 보였다. 백발이 더 많아졌다. 아들, 앉아.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텅 빈 테이블 위에. 왜 그랬어? 진실을 밝히다니. 아빠가 왜 침묵했어요? 알면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녀가 민준과 그랬다는 걸 알았을 때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사업을 지켜야 했어. 가족.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죄야. 내 할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키웠다. 나는 말했다. 이제 후회하세요. 매일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이미 후회해. 매 순간 나는 일어났다. 복수의 다음 단계? 민준을 찾아야 했다. 그는 도망쳤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의 옛 동료를 통해 위치를 알아냈다. 제주도 작은 펜션에 숨어 있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갔다. 겨울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펜션에 도착하니 민주는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50대 초반, 여전한 매력. 하지만 눈가는 피곤했다. 누구세요? 이재민. 언니 남편 되신 분이.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스캔들, 나는 사진을 던졌다. 그의 발밑에. 이게 내 과거야. 우리 가족을 망친. 민주는 사진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그건 실수였어. 사랑이었어. 사랑. 배신이지. 아빠 회사 망하게 한. 민주는 울었다. 돈이 필요했어? 빚이 많아서. 내 어머니는? 나를 도와줬어. 나는 웃었다. 차갑게. 도와줬다고. 할아버지를 죽인 대가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모든 걸 돌려주고 싶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그의 펜션을 사진 찍었다. 이 사진도 세상에 내보낼게. 내 후회. 영원히. 민주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가족 남았어. 나는 돌아섰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가슴이 시렸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재촉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는 엉망이었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에 쌓여 있고 술병이 굴러다녔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때문에. 오빠가 도망쳤어. 언니, 너도 책임 있어. 알면서 결혼한 거잖아. 그녀는 울부짖었다. 사랑했어. 그가 변했다고 믿었어. 엄마도 용서했대. 용서.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어. 언니는 벽에 기대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왜 그 필름을 남겼을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읽으며 떨었다. 할아버지. 미안해. 그 순간 언니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후회.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진실이 나왔어. 언니는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해? 우리 가족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복수를 끝낼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야 했다. 어머니의 집, 그녀는 혼자였다. 아버지는 별거 중 아들, 그녀는 약해 보였다. 나는 앉아 말했다. 엄마, 모든 걸 털어놔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는 젊었을 때의 실수야. 내 아버지 사업 도우려다 그를 만났어. 그는 약속했어. 정보 주고 돈 받는 거 한 번뿐이라고. 하지만 반복됐어.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막지 못했어. 왜? 사랑 때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후회했어. 내 할아버지가 알게 됐을 때 그는 나를 원망했어. 잇따라 내가 가족을 팔았구나라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파괴적일 줄이야? 엄마,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알아. 매일 자책해.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불태웠다. 어머니 앞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그녀의 얼굴에 해방과 고통이 스쳤다. 이제 끝이야, 엄마. 하지만 상처는 남아. 집으로 돌아와 나는 피곤했다. 복수의 여파가 나를 갉아먹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잘했어, 재민아. 하지만 너까지 잃지 마.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엔 가족의 후회를 찍기로 했다.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 어머니의 눈물, 언니의 무너진 미소. 그 사진들은 내 앨범이 됐다. 영원한 증언.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 그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증거와 함께. 당신 남편의 과거를 아세요? 그들의 후회가 시작됐다. 민주는 결국 자수했다. 배신 혐의로. 재판에서 그는 울며 사과했다. 가족을 망쳤어요. 법정에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나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수갑 차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판사가 증거를 읽었다. 사진들, 일기, 옛거래 기록.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나는 맨 뒤에 앉아 지켜봤다. 이 순간이 복수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슬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후회합니다. 과거 실수로 많은 이에게 피해를 하지만 판사는 끊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5년 징역. 민준은 무너졌다. 미안해요. 모두에게 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갔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가족은 법정을 나섰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이제 만족하냐? 아니요. 하지만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할아버지가 원한 게 이건가? 파괴. 집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재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로 붐볐다. 모르겠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언니가 울었다. 내 탓이야.
민준을 믿은 내 탓.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탓이야. 하지만 이제 솔직해지자. 집에 도착해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사업만 생각하느라 가족을 놓쳤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나도. 사랑에 미쳐서. 언니는 미안해, 동생. 내게 짐을 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복수로 더 아프게 했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눈물. 하지만 이번엔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다시 열었다. 마지막 필름 슬롯에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내가 놓친 것, 그것은 내 어린 시절 사진. 할아버지가 나를 안고 웃는 모습. 뒤에 적힌 메모. 재미나 진실을 밝히되 사랑을 잊지 마.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됐다. 나는 카메라를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찍지 않기로. 며칠 후 아버지의 회사는 회복됐다. 하지만 그는 은퇴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언니는 새 직장을 찾았다. 나는 여전히 방황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가족은 가까워졌지만 영원한 균열이 생겼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게 할아버지가 원한 결말일까?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매주 일요일 어머니의 집에서. 하지만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과거를 피하며 현재를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에 빠졌다. 이 꽃처럼 가족도 다시 피어나야지.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긴 피로는 보였다. 어머니는 요리를 하며 웃었지만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언니는 데이트 앱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진 편집을 담당했다. 아이러니했다.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내 직업을 바꿨다. 동료들은 재민 씨, 요즘 사진 감각이 살아났어 라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감각은 고통에서 왔다. 밤에 혼자 작업실에서 옛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가족의 후회 사진들. 그것들을 삭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웠다. 추억은 지울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김 아저씨를 다시 만났다. 사진관에서. 젊은이, 그 후에 어때? 나는 웃었다. 아직. 치유 중이에요. 아저씨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 좋은 분이었어. 그 필름 현상할 때 나도 떨렸어. 그의 고통이 느껴졌거든. 왜 말 안 하셨어요? 가족 일에 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내가 잘했어. 진실은 항상 드러나야 해. 그 말에 위로가 됐다. 적어도 할아버지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 민준의 소식도 들었다.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후회해요. 내 가족에게 사죄합니다. 나는 읽고 찢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화는 사그라들었다. 복수의 불꽃이 제가 됐다. 대신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자유.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카메라를 가져갔다.
디지털 버전. 할아버지처럼 우리 사진 찍어요. 모두가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상처는 남지만 치유는 시작됐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물음이 맴돌았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강원도 바다로. 오랜만에 휴가.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렀다. 옛 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곡 아버지가 불렀다. 이선호 선생님, 이 노래 부르며 사진 찍으셨어. 어머니가 웃었다. 그랬지? 나도 추억나네. 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지켜보고 계실까?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그리고 미소 지으실 거야? 바다에 도착해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 가족의 뒷모습. 자유로운 모습. 하지만 사진 속에 미세한 그림자가 보였다. 각자의 상처. 아버지의 굽은 어깨,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 언니의 강한 척하는 미소. 나는 그걸 지웠다. 오늘은 행복만 담기로. 저녁 캠프파이어에서 이야기꽃이 피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어. 미안해.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 때문에 맹목적이었어. 언니가 말했다. 민준과의 결혼, 후회 없지만. 타이밍이 잘못됐어. 나는 불꽃을 보며 말했다. 나도 복수로 아프게 했어. 할아버지 이름으로 모두 침묵했다. 불꽃이 타닥거렸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 있잖아. 우리 함께. 그 밤, 나는 해변을 걸었다. 별이 빛났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잘했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가을이 오고 나는 연인을 만났다. 직장 동료, 사진작가 지망생.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었다.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함께 사진전을 열었다. 주제는 숨겨진 진실. 가족 사진을 전시했다. 익명으로. 관객들은 감동했다. 가족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 전시가 내 치유였다.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렸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진 앨범. 새로 찍은 것들. 미래를 담아요. 모두가 웃었다. 진심으로. 1년이 흘렀다. 복수의 여파는 가라앉았지만 변화는 컸다. 아버지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과거 피해자들을 돕는 보상할게. 어머니는 책을 썼다. 사랑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의 후회와 치유 이야기. 언니는 결혼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남자. 과거를 딛고 나는 그녀의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얼굴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때때로 필름의 그림자가 스쳤다. 할아버지의 눈빛. 나는 상담을 받았다. 복수는 중독이야. 벗어나기 어려워.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어. 용서를 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내 연인과 함께 산책했다. 재미나
너 강해 그녀의 말에 의지했다. 민주는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사죄하러 왔어요. 마른 몸, 후회 가득한 눈. 가족 잘 지내? 나는 물었다. 네, 감사해요. 진실 밝혀줘서. 그는 돌아섰다. 그 만남이 마무리였다. 복수의 끝. 할아버지의 길. 나는 묘지에 갔다. 카메라를 가져가 사진을 찍었다. 묘비 앞 꽃들. 할아버지, 우리는 살아요. 당신 덕에 바람이 불었다. 대답처럼.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상처가 연결고리가 됐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가족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아픔 가진 사람들. 그것이 내 사명이었다. 이제 2년째.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다시 피었다. 가족은 여행 갔다. 제주, 이번엔 모두 함께. 민준의 펜션이 있던 곳 근처. 우연히 그 펜션을 봤다. 새 주인이 운영 중. 우리는 웃으며 지나쳤다. 과거를 추억으로 바꾸는 법. 나는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의 연설. 재민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눈물. 어머니의 포옹. 사랑해, 번니의 축하. 행복해, 동생. 하지만 밤에 홀로 생각한다. 복수가 옳았을까?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용서했을까? 그 물음은 남는다. 가슴을 찌르는. 당신이라면 가족의 배신 앞에 복수를 택할 텐가? 아니면 용서를?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삶, 이 가족이 내 답이다. 영원한 질문 속에.